재벌 회장이 아들의 무덤을 찾았을 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 무덤이라고 적힌 글씨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10살 남자아이였죠. 그 순간 회장의 심장이 멈췄어요. 아이의 얼굴이 젊은 시절 아들과 똑같았거든요. 3년 동안 전혀 몰랐던 숨겨진 가족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이미 법적 며느리가 상속 서류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후, 강도연은 검은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멀리 보이는 묘역을 바라봤죠. 오늘은 혼자 가겠네. 1시간 후에 와주게. 네, 회장님. 강도연은 국화꽃 다발을 들고 비탈길을 올라갔습니다. 아들 현우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벌써 3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묘비 앞에 다다르자 강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와 있었거든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묘비를 닦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아이는 작은 손으로 묘비에 새겨진 글씨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강도연은 숨을 멈춘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이의 옆얼굴이 젊은 시절 현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상장 하나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강도연은 아이의 교복 가슴팍에 붙은 이름표를 봤어요. 이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씨. 강도연의 머릿속에 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대학 시절부터 만나던 여자 한설인. 그 여자의 성이 이씨였어요. 설마. 강도연은 뒤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묘비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셨는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아, 이제 가야지. 멀리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연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젊은 여인이 아이에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늦으면 버스를 놓쳐요. 어서 와요. 여인의 얼굴을 본 강도연은 크게 놀랐습니다. 바로 한설인이었어요. 현우와 사귀던 그 여자가 분명했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야위고 지쳐 보였거든요.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도윤은 묘비에 손을 대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인과 함께 언덕 아래로 내려갔어요. 강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현우에게 손자가 있다니. 그것도 3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니. 아저씨, 오늘도 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묘원 관리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까 그 아이 말이네. 자주 오나? 네, 한 달에 2~3번은 와요. 항상 어머니랑 같이 오죠.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 글쎄요, 장례식 직후부터 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울기만 했어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 때 그런 아이가 있었다면 분명 눈에 띄었을 텐데 그때는 몰랐다는 게 이상했어요. 혹시 장례식에 참석했었나? 아니요. 멀리서만 지켜보더라고요. 아이 어머니가 다가오지 못하게 했어요. 강도연은 가슴이 쿵했습니다. 현우의 장례식 때 설인이 왔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거죠. 고맙네. 강도연은 관리인에게 인사를 하고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현우를 불렀어요. 현우야, 아빠가 몰랐구나.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 향기가 퍼졌습니다. 강도연은 도윤이 놓고 간 상장을 집어들었어요. 이도윤, 모범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가 늦었다. 강도연은 상장을 다시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린과 도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묘한 따뜻함도 느껴졌죠.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야. 강도연은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현우야, 아빠가 뭘 해야 할까? 바람만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강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서린과 도윤의 뒷모습이 궁금해졌죠. 기사님, 저기 앞에 가는 모자를 따라가 보세요. 네, 회장님.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서린과 도윤이 보였어요. 둘은 낡은 가방을 나눠 들고 있었죠. 버스가 오자 서린과 도윤이 탔습니다. 강도연의 차도 뒤따라 움직였어요. 시내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서 버스가 멈췄죠. 모자는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강도연은 차에서 내려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서린과 도윤이 들어간 건물이 보였어요. 3층짜리 낡은 빌라였죠.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삐걱거리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만들어줄게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에 강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의 가족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강도연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빌라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현우가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 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회장님, 집으로 가실까요? 그러세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빌라에 머물러 있었어요. 현우의 진짜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강도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도윤과 서린 생각뿐이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저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미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현우 성묘하고 왔네. 강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최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와 결혼한 지 겨우 1년. 하지만 지금은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최미영은 서류를 강도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 문서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상속 절차를 정리하려고요. 현우 오빠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나 됐잖아요. 강도연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급할 게 뭐가 있나? 회사 주식 명예 같은 것들이요. 계속 미뤄두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최미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 사본이었어요. 저와 현우 오빠의 법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강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분명 현우와 최미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죠. 미영아, 이런 건 급하게 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님, 법적으로는 제가 현우 오빠의 정식 배우자거든요. 최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도윤과 서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알겠네. 천천히 생각해보자. 네, 아버님. 그리고 다음 주에 회사 창립 기념 행사가 있잖아요.
최미영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행사 계획서였어요. 홍보팀에서 가족 소개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소개 영상? 네, 현우 오빠를 추모하면서 남은 가족이 회사를 이어간다는 내용이요. 강도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 영상이 꼭 필요한가? 아무래도 대회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가문이라는 인상을 주잖아요. 최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한편 낡은 빌라에서는 설인이 도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무덤에서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 누구였을까? 설이는 밥을 떠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는데. 할아버지? 설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우리 진짜 가족은 없어요? 도윤의 질문에 설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자주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도윤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런데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대요. 설이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우의 아버지 강도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현우가 가족에게 자신들 존재를 알리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네, 엄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그 시각 강도연은 서재에서 현우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과 메모지들을 들춰보다가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 마이너스 미영이와 상해. 현우의 필체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사고 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이게 뭐지? 강도연은 메모를 자세히 봤습니다. 보험 관련 내용들이 여러 개 적혀 있었어요. 운전 힘들다고 했는데 왜 자꾸 출장을 보내는 걸까? 이것도 현우가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문득 현우의 사고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과로 운전사고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강도연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관련 보험 처리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회장님.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현우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실에서는 최미영이 여전히 상속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시간 문제죠. 최미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강도연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상속 서류도 다 준비했고 가족 영상도 촬영 예정이에요. 완벽해요. 통화가 끝나자 최미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강도연은 도윤과 설인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현우의 진짜 가족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니. 현우야, 아빠가 뭘 놓쳤을까? 강도연은 현우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현우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죠. 창립기념 행사 당일 호텔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몰렸습니다.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자리를 채웠어요. 회장님, 곧 시작합니다. 비서가 다가와서 알렸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를 바라봤어요. 최미영이 새하얀 한복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강도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설인이 도윤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죠. 최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예요? 현우의 진짜 가족입니다. 강도연의 말에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어요.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최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현우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손자 도윤입니다. 강도연은 도윤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설인을 바라봤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부르시니까 가보자. 설인과 도윤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흘렀죠. 잠깐만요, 아버님. 최미영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현우와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저예요. 최미영은 혼인신고서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 당황했어요. 그 여자와 아이는 불법 동거관계일 뿐이에요. 최미영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영 씨, 그만하세요. 강도연이 말렸지만 최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관계예요. 사생활하고요. 그만해. 도윤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사생아가 아니에요. 아빠가 사랑해주신 아들이에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아빠 사진을 꺼냈습니다. 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빠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매일 만나주셨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도윤은 무대 앞에 마련된 현우의 영정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꽃을 올렸어요. 아빠, 도윤이 왔어요.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영정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여러분, 강도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우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가 늦게 알았지만 도윤이는 분명 현우의 아들입니다. 최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혈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나요? 필요하다면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강도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합니다. 이 아이는 현우를 닮았어요. 연회장의 사람들이 도윤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현우와 닮은 구석이 많았어요. 경호팀, 이 모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강도연의 지시에 경호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설인과 도윤을 둘러쌌어요. 최미영은 분한 표정으로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최미영의 말에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죠. 행사가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님, 숨겨진 가족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인과 도윤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숨겨진 손자를 공개했습니다. 법적 부인과 사실혼 부인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어요.
법이 우선이지 감정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진짜 혈육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 강도연은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파장이 클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최미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미영아, 현우의 마지막 소원이었을 거야. 현우 오빠의 소원이라니요? 현우는 도윤이를 정말 사랑했어. 그 아이를 인정해주는 게 현우에 대한 예의야. 최미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이 일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서리는 도윤과 함께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할아버지가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서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도연이 도윤을 인정해 준 것은 고마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어요. 엄마,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도윤의 순진한 질문에 서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아, 천천히 지켜보자. 밤이 깊어가도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강도연이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벨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현우의 대학 동기 장철수가 서 있었어요. 철수야,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회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장철수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강도연은 장철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최미영도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장철수는 봉투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었어요. 현우가 저에게 맡겨둔 유언장입니다. 강도연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현우의 필체로 쓰인 글씨가 보였어요. 언제 받은 건가? 사고 나기 2달 전이에요. 만약에 일이 있으면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최미영이 다가와서 유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위조예요. 현우 오빠가 그런 유언장을 썼을 리 없어요. 하지만 강도연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의 모든 재산을 한설인과 아들 도윤에게 상속한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부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는다면 반드시 조사해달라. 최미영이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현우 오빠는 저와 결혼했다고요. 미영 씨, 침착하세요. 장철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인 기록도 있어요. 현우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작성했어요. 강도연은 공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현우의 서명과 지문이 찍혀 있었어요. 철수야, 현우가 왜 이런 유언장을 썼다고 했나? 회장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현우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장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미영 씨가 계속 보험금 얘기를 하면서 압박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 강도연이 되물었습니다. 최미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현우가 억지로 운전하게 만든다고 하소연했어요. 피곤하다고 해도 자꾸 출장을 보내라고 했다면서요. 강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의 사고가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의 일에 대비해서 유언장을 쓴 거예요. 장철수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것도 같이 맡겨달라고 했어요. 강도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빠,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윤이와 서린이를 부탁드려요. 녹음 속 현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자꾸 보험 얘기를 해요. 피곤해서 운전하기 싫다고 해도 계속 출장을 보내라고 해요. 최미영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것도 조작된 거예요. 현우 오빠 목소리를 흉내낸 거라고요. 하지만 강도연은 그 목소리가 분명 현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철수야, 이 얘기를 왜 진작하지 않았나? 현우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고 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도연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관련 보험 수익자 변경 기록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 답변이 왔습니다. 사망 직전에 수익자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미영 씨가 직접 오셔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서류를 현우가 직접 작성했나요? 아니요. 최미영 씨가 현우 씨 대신 작성하셨어요. 남편이 아파서 대신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강도연은 최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건 현우 오빠가 아파서 제가 대신 간 거예요. 최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아프다고 언제 말했나? 사고 나기 전까지 멀쩡했는데. 강도연은 회사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현우의 마지막 출장 기록을 봤어요. 현우가 마지막 출장을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그런데 누가 강요했을까요? 장철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현우가 보낸 문자 메시지예요. 휴대폰 화면에는 현우가 장철수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어요. 미영이가 또 출장 가라고 해. 정말 피곤한데. 뭔가 이상해. 강도연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봤습니다. 현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최미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정말 현우 오빠를 사랑했어요. 사랑했다면 왜 이런 짓을 했나? 강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현우의 진짜 뜻을 무시하고 왜 거짓말을 했나? 최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에게 불리했어요. 강도연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언장 효력 검증과 수사 의뢰를 진행하세요.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장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가 원했던 일이 이제야 이뤄지는군요. 강도연은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현우의 마지막 소원이 적혀 있었어요. 도윤이가 바르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강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우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철수야, 고마워. 현우의 진짜 가족을 지켜줘서. 현우가 제 친구였으니까요. 최미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셈이었어요.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죠. 강도연은 서린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우의 진짜 뜻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차례였죠. 법원 대기실에서 강도연은 서린과 도윤을 만났습니다. 아이는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잘못한 게 없죠? 당연하지. 도윤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강도연은 도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린도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준비는 다 됐나요? 김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강도연이 신뢰하는 법률 전문가였어요. 네,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재판정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최미영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변호사도 서류를 잔뜩 준비해 왔죠. 개정합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유 원장 효력 및 상속권 관련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 강현우의 진정한 유 원장을 제출합니다. 유 원장이 법정에 공개됐습니다. 판사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공증 절차와 필적 감정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확실합니다. 최미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유 원장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어떤 강압을 말하는 건가요? 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몇 달간 의료 기록입니다.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장철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현우가 유 원장을 쓸 때 정말 정상이었어요. 오히려 아주 신중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현우가 가족 걱정을 많이 했어요. 특히 아들 도윤이에 대해서요. 장철수의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미영 씨가 현우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자주 하소연했어요. 최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현우 오빠를 사랑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이 사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누가 신청했나요? 최미영 씨가 직접 오셨어요. 남편 대신 처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인의 동의를 확인했나요? 아니요. 최미영 씨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최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도 출석했습니다. 컴퓨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유 원장 파일이 삭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언제 삭제됐나요? 고인의 장례식 당일입니다. 누가 삭제했나요? 최미영 씨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최미영이 유 원장을 숨기려 했다는 증거였어요. 검사가 추가 혐의를 발표했습니다. 피고인 최미영을 유 원장 은닉, 상속 사기 미수, 협박 교사 혐의로 기소합니다. 협박 교사는 무슨 말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알선책을 통해 한설인 모자를 위협하려 한 증거가 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이 제출됐습니다. 최미영이 누군가에게 설인을 협박하라고 지시한 내용이었어요. 도윤이와 엄마를 학교와 직장에서 괴롭히라고 했어요. 알선책의 증언까지 나오자 최미영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최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현우 오빠와 정식으로 결혼했다고요.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현우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명확했어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고인 강현우는 진심으로 한설인과 아들 도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법적으로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유 원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도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빠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아이의 순진한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매주 만나서 같이 놀아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빠가 저희를 진짜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도윤의 말에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판사들이 심의를 위해 들어갔어요. 1시간 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최미영의 행위는 고인의 진정한 뜻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 원장의 효력을 전면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재산은 유 원장에 따라 한설인과 강도윤에게 상속됩니다. 도윤이 설인을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아빠의 뜻이 이뤄진 거예요. 피고인 최미영은
유 원장 은닉 및 협박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최미영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서며 강도연은 설인과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강도연은 도윤을 안아줬습니다. 현우의 아들을 품에 안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론은 판결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판결이다. 여론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우의 진정한 사랑이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어요.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도윤의 학교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급히 교사 회의를 소집했어요. 도윤이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학생들과 학부모를 불러주세요.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도윤을 괴롭혔던 아이들의 부모들이 하나둘 학교로 왔어요. 저희 아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한 학부모가 항의했습니다. 도윤이를 사생아라고 놀렸잖아요. 이제 법정에서 정식 인정받은 상황인데요. 교장 선생님의 말에 학부모들은 당황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판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건 몰랐던 일이에요. 몰랐다고 해서 괴롭힘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담임 선생님도 거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공개 사과를 해야겠어요. 학부모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이 명백했거든요. 그날 오후 도윤의 반에서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괴롭혔던 아이들이 하나씩 사과했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아이였구나. 앞으로는 같이 잘 지내자. 도윤은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친구하자. 아이들의 화해 모습을 본 선생님들은 뭉클했어요. 한편 강도연은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으로 회사 운영은 전문 경영진에게 맡기겠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손자와 며느리를 돌봐야 해요.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강도연의 말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혼 가족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제도적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야 해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도윤의 동네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어요. 그 아이 교육비를 도와주자. 할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도 뭔가 해야지. 작은 기금이 모였습니다. 도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음이었어요. 설이는 그동안 일하던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강도연이 장학재단 일을 제안했거든요. 경험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설인 씨만큼 아이들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강도연의 말에 설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강도연이 좋은 학교를 알아봐줬어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도윤은 새 교실에서 밝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어요. 친구들아, 안녕. 나는 강도윤이야. 아이는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강씨 성을 쓸 수 있게 된 것도 기뻤어요. 최미영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면회를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후회되세요?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현우 오빠를 진짜 사랑했는데
최미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강도연의 가정에는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 도윤이가 인기가 많구나. 네, 다들 저랑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설인도 재단 일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있어요. 현우도 이런 일을 좋아했을 거예요. 강도연의 말에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에서는 후속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강도연 회장 가족이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론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가족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동받았습니다. 검찰은 최미영과 관련된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다른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미영 혼자 저지른 일로 결론 났습니다. 강도연은 매일 저녁 도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얘기 더 해주세요. 현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너를 많이 닮았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윤은 아빠를 더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기보다는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아빠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도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강도연은 설인, 도윤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떨려요. 괜찮다. 우리가 이길 거야. 강도연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 재판이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최미영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피고인 최미영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언장 은닉, 상속 사기 미수, 협박 교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합니다. 최미영의 어깨가 떨어졌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확정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고인 강현우의 유언장 효력을 최종 인정합니다. 모든 재산은 한설인과 강도윤에게 상속됩니다. 도윤이 설인을 꼭 안았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난 거예요. 최미영은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저는 현우 오빠를 사랑했어요. 억울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피고인을 즉시 구속 수감합니다. 최미영이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초라했어요.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소감이 어떠세요? 현우의 뜻이 이뤄져서 다행입니다. 강도연은 짧게 답변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보험금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정당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최미영이 받으려 했던 거액의 보험금도 설인과 도윤에게 돌아갔어요. 회사에서는 윤리 규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임 사장이 발표했습니다. 직원들도 사건을 교훈으로 삼았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정직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배웠어요. 사회각계에서도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한 사례입니다. 진실이 승리한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시민들은 거리에서 이 가족을 응원했습니다. 도윤이 화이팅! 정의가 이겼다. 도윤은 사람들의 응원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강도윤이었어요. 교도소에서 최미영은 다른 수감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너 그 뉴스에 나온 사람이지?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인 여자. 최미영은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죄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억울해요. 정말 사랑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강도연의 집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소풍 가요. 그래, 뭘 준비해 줄까? 김밥이랑 과일 주스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소중했습니다. 설인도 재단일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설인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배우고 있어요. 설인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장학재단은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현우 장학재단이 올해만 100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갔습니다.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강도연은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현우야, 내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매일 저녁 현우 사진 앞에서 근황을 보고했어요. 도윤의 성적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정말 우리 도윤이가 최고네. 강도연은 손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동네 상인들도 도윤의 성장을 기뻐했어요. 그 아이 정말 똑똑하더라. 할아버지 닮아서 의젓해졌어.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도윤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최미영의 옛 친구들은 그녀와 거리를 뒀습니다. 미영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돈 때문에 저런 짓을 하다니. 그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편지라도 써줄 사람이 없을까? 최미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교도소 상담사가 찾아왔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최미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새 출발이 어려워요.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강도연 가족은 매주 현우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빠, 저 요즘 공부 열심히 해요. 도윤은 묘비 앞에서 근황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엄마도 건강해요.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강도연과 설이는 뭉클했어요. 현우야, 내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강도연도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론에서는 1년 후 근황을 보도했습니다. 강도윤 군이 모범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강도연 회장과 어머니 한설인 씨의 보살핌 속에서 밝게 자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아이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 강 회장님이 훌륭하신 분이야. 여론은 계속 긍정적이었습니다. 최미영만이 홀로 교도소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의 대가는 너무 컸거든요. 정의는 결국 승리했고 진짜 가족의 사랑이 인정받았습니다. 현우의 마지막 소원도 이뤄진 셈이었어요. 1년이 흐른 어느 봄날 도윤은 새 학교에서 학급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할아버지, 저 반장이 됐어요. 정말 우리 도윤이가 대단하구나. 강도연은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밝은 아이로 변해 있었죠. 친구들이 모두 저를 좋아해요. 당연하지. 도윤이는 착하고 똑똑하니까. 설인도 장학재단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설인 팀장님, 축하드려요.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네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어요. 설인은 감격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강도연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재단 운영에만 집중했습니다. 현우 장학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이사회에서 예산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올해는 300명의 아이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강도연의 발표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단에서 도움받은 아이들이 찾아와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강도연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우의 3주기가 다가왔습니다. 가족은 함께 묘소를 찾았어요. 아빠,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도윤은 교복을 입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성적도 전교 5등 안에 들어요. 아이는 성적표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강도연도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가 잘 키워주고 계셔. 서리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우가 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아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도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빠 무덤에 다녀왔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아이는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시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시다.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다. 강도연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단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현우 장학재단 올해의 사회공헌 대상 수상. 기사를 보며 강도연은 뿌듯했습니다. 현우야, 내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 서린이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서린은 이제 강도연을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윤이가 정말 밝아졌어요. 그럼, 우리 손자잖아. 강도연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원래 가족이었어. 늦게 알았을 뿐이지. 두 사람은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윤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숙제 좀 도와주세요. 어떤 숙제인데? 가족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강도연은 도윤과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나예요. 도윤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사를 하셨지만 지금은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엄마는 장학재단에서 일하시며 저를 사랑해 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표현에 강도연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잘 썼다. 선생님이 좋아하실 거야. 강도연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최미영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출소까지 아직 1년이 더 남아 있었어요. 면회객이 없네요?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네, 아무도 안 와요. 최미영은 쓸쓸하게 답했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최미영은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의 집에서는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과학 실험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도윤은 신나게 하루 일과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과학자가 되려나? 네, 할아버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아이의 꿈을 들으며 강도연은 흐뭇했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네, 할아버지. 가족의 저녁 시간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리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먼 얘기 같았어요. 도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강도연도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현우야, 고마워. 서리는 마음속으로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어. 밤이 깊어가자 도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도윤이도 좋은 꿈 꿔. 강도연은 도윤의 이마에 뽀뽀를 해줬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강도연과 서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도 다 잘 됐어. 도윤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에요. 현우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설인의 말에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늦게 만났을 뿐이지. 집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흘렀습니다. 돈과 체면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이뤄진 가족이었어요. 현우의 마지막 소원이 드디어 이뤄진 것입니다. 아들 도윤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설인도 안정된 삶을 찾았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달았죠. 강도연은 현우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약속을 지켰다. 도윤이와 설인이를 잘 지켜줄게. 사진 속 현우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가족에게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진짜 가족의 모습으로 말이에요.